두 영웅 다시 관도에서 맞붙다. 강동에서 하북으로 돌아간 진지는 원소에게 송권의 글을 올렸다. 손책이 죽고 그의 아우 송권이 뒤를 이었는데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송권은 조조로부터 장군 벼슬을 얻고 조조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물먹이고 조조와 동맹을 맺어 내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깨뜨린 뒤에 기어코 놈의 목을 베리라. 하우돈 장군이 보낸 급보입니다. 원소가 70만 대군을 이끌고 호도로 진격했다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우리의 몇 배나 되는 군사력이다. 승상 원소의 군사가 많다 하나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군사가 가렵 뽑은 정예병이라면 저쪽은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군사 하나가 10명의 적을 상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좋다. 나는 허저, 장료, 서한과 함께 원소를 치겠다. 순우 그대는 허도를 지키시오. 예 승상. 원소의 70만 대군과 조조의 7만 강병은 관도에서 맞붙게 되었다. 나는 황제께 아뢰어 너를 대장군에 오르게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반역을 꾀하느냐? 너는 지난날 왕망이나 동탁보다 더한 역적이다. 어디서 반역을 운운하느냐? 폐하의 명을 받들어 너를 치겠다. 장류가 나가 너놈의 목을 가져오라. 장압은 저 간사한 도적을 사로잡아라. 이놈은 붙을 데가 없어서 조조 같은 간신배한테 어쳐 사느냐? 말똥을 발랐느냐? 입이 거칠구나. 너희 둘은 각기 군사 3천을 이끌고 원소의 본진을 휩쓸어 버려라. 원소의 목을 가져오자. 놈들이 온다. 궁수들은 일제히 활을 쌓아 적을 고슴도치로 만들어 버려라. 매복이다. 정권을 후퇴하라.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해 수십 리를 쫓긴 조조는 험난하기로 소문난 애구를 틀어막고 원소군의 진격을 막았다. 아니 저 자식들이 뭘 하는 거야? 토신을 쌓지 못하게 나가서 저지하라. 이놈들 뭐하는 짓들이냐? 내 놈들을 황천 구경시켜주마. 소낙비처럼 퍼붓는다. 꼼짝달싹을 못하겠다. 발석거를 만들어 돌로 저것들을 쳐봅시다. 발석거 만드는 법을 아시오? 조조가 명을 내려 발석거를 쏘아붙이게 하니 커다란 돌덩이들이 원소군 진영을 두들겼다. 원소를 꺾지 못하면 허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죽기로 싸워라. 발석거를 앞세워 조조군의 공격에 밀린 원소군은 군사를 30이나 물렸다. 발석거 때문에 망했다. 궁수가 반 이상 죽었다. 조조의 글을 품고 호도로 가던 밀사의 몸에서 나온 글입니다. 순욱 군량과 마초가 다 떨어졌으니 속히 보내주게나. 허도가 비어있는 데다 조조군의 식량이 바닥나 있습니다. 여기서 치졸한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주력군을 보내어 허도를 치면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꾀보다 이 편지는 조조가 우리를 우인하려는 술책이야. 너는 조조의 옛 친구가 아니냐. 나를 속이려는 수작일지 모르는데 내 어찌 네 말을 믿겠느냐. 원수에게 모욕을 당한 허유는 앙심을 품고 조조를 찾아갔다. 옛벗을 찾아왔네. 날 받아주겠나? 허유 자네가 오니 천하를 얻은 듯하네. 원소 밑에 있었으니 사정을 잘 알지 않는가? 말해주게. 원소를 깨트릴 계책이 없겠는가? 남은 군량이 얼마나 되는가? 원소를 깨트릴 계책을 알려달라는데 왜 군량 사정을 묻는가? 1년쯤 먹일 수 있다네. 과연 그럴까? 나는 마음을 다해 이리로 왔는데 자네는 날 믿지 못하는군. 실은 석 달치밖에 없다네.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가능이라더니 그 말이 맞군. 사실은 한 달치뿐이라네. 이제 그만 속이게. 식량은 이미 바닥나지 않았나.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 친구를 믿지 못한 옛벗을 꾸짖어 주게. 꾸짖음 대신 원소를 무너뜨릴 계책을 주겠네. 어떤 계책?
모두들 원소군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해라. 조조는 허유의 말을 쫓아 원소군의 군량 기지인 오소를 치기로 했다. 오소는 원소가 군량을 쌓아둔 곳인데 어찌 방비가 없겠습니까? 허유의 속임수가 아닐까 걱정입니다. 걱정 말라. 허유가 날 속이는 거라면 우리 진체에 머물러 있을 까닭이 없자는가. 하늘이 원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허유를 내게 보낸 것이다.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인가? 주공 방금 하늘을 보니 태백성이 거꾸로 흘러들어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조조가 오소의 군량기지를 기습할 조짐이 오니 속히 군사를 보내시어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때 유망한 소리를 들어놓으려고 단잠을 깨운 거냐?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저놈을 옥에 가둬라. 안 그래도 꿈자리가 들쑥한 판에 모살한 놈이 헛소리나 짓거리고 말이야. 원소는 오늘 밤 망한다. 이제 죽은 내 몸뚱어리가 어디 뒹굴지조차 모르겠구나. 어디서 오는 군사들이냐? 우리는 장기장군의 군사들이다. 같은 편이래. 통과 수고들 해. 멍청한 놈들 일시에 불을 붙여라. 밖이 왜 이리 수란스러우냐? 쌀가마가 다 타들어가고 시끄러운 게다. 내 놈은 누구냐? 이 얼빠진 놈. 비록 날 도와준 셈이지만 대군의 목적이 같은 곳을 맡아 지키면서 방비를 허술히 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저놈의 코와 귀를 베고 원소에게 보내라. 너는 70만 대군의 식량을 날려버렸다. 이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주공 살려줍시오. 젠장 식량이 없으니 뭘 먹고 싸워. 원소는 간사한 무리의 헐뜯는 말을 잘 믿으니 반드시 조조에게 사로잡힐 날이 올 거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조조에게 투항합시다.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요. 어서 갑시다. 승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이쿠 호박이 두 덩이나 덩굴채 들어온다. 잘 왔소. 하하하, 내가 아니었다면 원소의 군량이 70만 대군을 감싸고 있을 거야. 저거 되게 거들먹거리네. 알겠네. 내 훗날 자네에게 크게 보답하겠네. 똑같이 군량이 바닥이 나면 원소의 대군이 더 부대낄 걸세. 지금 들이쳐 급소를 찌르면 원소는 몸을 못 가눌 거야. 승상께 보답 고람과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늘 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원소의 본진을 급습한다. 아이고 배고파라. 굶어가며 무슨 꼴이야.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나처럼 승상을 따라라. 배신자 장압이다. 어리석은 놈들 배불리 먹여준다는데 죽음을 택하다니. 원수를 버리고 승상을 따르면 살 수 있다. 젠장 장가도 못 가고 죽게 생겼네. 70만 대군을 자랑하던 원소군은 만시장이가 되었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업군과 여양을 치러 온답니다. 그렇다면 조조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르의 기회다. 원상과 친명은 각각 군사 5만을 이끌고 가 업군을 여양을 구하라. 기필코 아버지께 승전부를 전하겠습니다. 놈들이 빠져나간다. 순유 그대의 계책대로 원소가 거짓 소문에 속아 병사들이 흩어지는구려. 승상 때는 지금입니다. 충성스러운 병사들아, 텅 빈 원소의 본진을 휩쓸어 버려라. 조조군이다. 사람은 죽여도 쓸만한 물건은 부수지 말자. 주공 조조의 계략에 속으셨습니다. 아이고, 일단 살고 보자. 원소놈이 도망친다. 잡아라. 겨우 목숨을 건져 원소를 따른 병사는 800여 명에 신하지 않았다. 승상 허두에 있는 대신들과 부하 장수들이 원소에게 몰래 보낸 밀서들입니다. 모조리 이름을 밝혀 죽여야 합니다. 아니다. 원소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나조차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그러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겠느냐. 이 일은 앞으로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보낸 밀서도 있는데 살았다. 저수, 내가 그대를 얻는다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겠네. 목숨을 구하느니 깨끗이 죽겠다. 원소는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피했다. 미련한 원소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말인가?
아깝구나. 선비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죽여다오. 목을 베라. 자신의 선택이 그릇된 줄 알면서도 믿음을 준 곳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다니 아름다운 고집이다. 너희들은 각자 다스리는 주로 돌아가 힘을 길러 조조 그 역적놈을 쳐라. 아버님, 조조 한간의 자식놈에게 명문가의 후예인 내가 이 무슨 꼴이나. 아버님 생전에 기필코 조조놈을 쳐부술 테니 저희를 믿으십시오. 70만 대군을 잃은 원소의 탄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겨울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덜거덕 이제는 형주로. 하하하 7만 군사로 원소의 7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은 하늘이 조조를 도우신 것이다. 승상께서 원소의 목을 장대 끝에 매달고 허도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상, 허도에서 순욱공이 보낸 서신입니다. 순욱이 벌써 승전보를 듣고 축하 인사를 보냈나 보구나. 유비가 연암에서 기른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속히 군사를 돌려 이곳으로 와 주십시오. 내 유비놈의 길을 잘라버릴 테다. 화북에 있던 조조가 급히 군사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 오냐 오는 대로 잘근잘근 진이겨 줄 테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맞받아치겠다. 관우는 동남쪽에, 장비는 서남쪽에 진을 쳐라. 나는 조자룡과 함께 남쪽에 진을 치겠다. 승상, 저기 키 큰 놈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비 이놈, 내 너를 귀하게 대했거늘 은혜를 저버리려 하느냐. 저놈이 어디서 은혜를 들먹여. 너는 한나라의 승상이 아니라 나라를 삼키려는 큰 도적이다. 제법 배포가 커졌구나. 허전은 어서 저놈의 혀와 귀를 잘라오라. 오냐 오너라. 조자룡이 조조의 가는 쓸개를 가지러 간다. 어린 놈의 입부터 깨어야겠구나. 으악 장비다. 여기 관우도 나간다. 유비농 그동안 고비를 여러 번 넘기더니 단단하게 여물었군. 전군 퇴각하라. 조조놈아, 내 빼는 꼴이 불쌍사납구나. 네가 원소의 대군을 깼다고 누가 믿겠냐. 어쩌다 거저 얻은 공짜였지. 이놈들이 바짝 쫄았네. 몇 날 며칠을 꿈쩍도 않네. 조조야, 온몸을 앞뒤 좌우로 주물러 줄 테니 나와서 눈 좀 맞추자. 장비야, 군량을 운반하던 공도가 조조군에게 포위되었다. 어서 가서 공도를 구해라. 하우돈이 뒷길로 돌아 연암으로 갔다니 우린 앞뒤에 적을 둔 셈이다. 관우는 연암으로 가거라. 조조놈 잔머리를 굴리느라 꿈쩍도 안 했구나. 형님을 부탁하네. 염려 마십시오. 조조군이 벌써 쓸고 갔단 말이냐. 식량까지 모두 털어갔습니다. 섞어라 이 밥도둑 놈아. 밑반찬까지 몽땅 털어가. 어랍시오. 장경기가 끝나는 장의 경기를 하자고. 장비놈 듣던 대로 계력이구나. 놈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 이놈아 도망치지 말고 끝장을 보자. 놈이 헐떡거린다. 포위하라. 부하 오합지졸이 애워싼다고. 장비가 겁을 먹을 것 같으냐. 불쌍하구나. 주인을 잘못 만나 제명에 못 죽겠구나. 말을 찔러라. 장비놈을 향해 활을 쏴라. 저놈의 목을 가져가자. 연암의 주인은 이하우돈이다. 관우, 넌 키 큰 놈하고 딴 데 가서 자라라. 이미 늦었구나. 연암성마저 함락됐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장 장군께서 위험에 빠지셨습니다. 아우야, 내가 왔다. 관우 형, 타거라. 엄마야, 난 오래 살고 싶어. 목숨이 아깝지 않거늘랑 내 앞을 가로막아라. 조조 용병술에 어이없이 말려들었구나. 관우와 장비까지 곤경에 빠졌다니 일단 피신을 하자. 어둠을 틈타야 산다. 유비를 잡아라. 조조군의 매복이다. 비켜라. 주공 저를 따르십시오. 유비 이놈, 달아나려거든 두 길을 내놓고 가라. 겨우 사지를 빠져나왔어. 동이 틀 때까지 말과 병사들을 쉬게 하시지요. 의학 조조군이 또 나타났다. 주공 놀라지 마십시오. 손종사. 유비놈아, 어서 목을 늘어뜨리고 항복하라.
숨 돌릴 틈도 없구나. 하늘이시여, 어째서 저를 이토록 궁색하게 하시나이까. 형님 무사하셨군요. 황천객이 다 됐다 살아났어요.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우들 모습을 다시 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조조의 계략에 속아 화를 불러들였다.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찰거머리 같은 놈. 손종사는 내 가족을 데리고 먼저 길을 떠나게 주고, 키 큰 놈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명도 길구나. 죽기 살기로 달려라. 유비는 가까스로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동안 길렀던 수만 병사는 산산조각이나 채 1000명도 남지 않았다. 비참하구나. 내가 어리석고 힘이 없는 탓이다. 못난 내가 자네들까지 그르치게 하고 말았네. 이제껏 내 곁을 지켜준 것만도 내겐 넘치는 복이었어. 모두 새 주인을 찾아가 품었던 뜻을 이루어 이름을 날리도록 하게.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형님을 따른 줄 아시오? 형님 깃불만 봐도 마음이 차올라 목숨을 걸곤 했는데 이제 와서 내쫓는 거요. 형님 말씀은 옳지 못합니다. 옛날 한 고조 이방께서는 향후와 다툴 때 번번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야 결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한나라의 400년 대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싸움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찌 큰 뜻을 스스로 낮추고 계십니까? 제발 괴로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고요.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네. 모처럼 쓸만한 말을 했어. 같이 죽고 사는 때 복을 만났으니 평생 주체 못할 것이요. 유비는 국리 끝에 형주 유포에게 몸을 맡기기로 했다. 나를 반겨줄지 걱정이요. 죽음과는 같은 한실의 종친이 흔쾌히 맞아줄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유포를 달래보겠습니다. 비록 우리 주공께 세력은 약하지만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 조조에게 상처를 입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 주공을 받아주십시오. 다 같이 한실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나라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는 내 아우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이리로 온다니 기쁘기 짝이 없소. 주공 안 됩니다. 유비는 일찍이 여포를 따랐다가 조조를 섬겼고 최근에는 조조를 배반하고 원소에게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끝까지 섬기지 않았으니 그의 사람됨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공께서 유비를 받아들인다면 조조가 반드시 형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차라리 이자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십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주공은 충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분인데 어찌 조조나 원소, 여포 따위와 비교한단 말이오. 이미 내 뜻은 정해졌으니 채모는 더 이상 여러 소리 말게. 유포는 성박 30리까지 나가 유비를 맞았다. 아이고 어서 오시게. 이렇게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비 일행은 비록 더 무살이지만 형주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마침내 하북도 조조의 품에. 형주 유포가 유비를 맞아들였다는 소식은 조조를 자극했다. 내 형주를 쳐서 유비를 불러들인 대가를 치러주겠다. 원소를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유포를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소가 다시 기운을 차려 주공을 공격한다면 여전히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맞수입니다. 일단 허도로 돌아가 군사를 기르고 힘을 모으십시오. 내년 봄 먼저 원소를 친 뒤에 형주와 양양을 치십시오. 그럼 남쪽과 북쪽을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욱의 말이 옳습니다. 자네들 말에 따르겠네. 그 무렵 원소는 병이 악화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큰 놈 원담을 부를 것이 없이 내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세웁시다. 셋째 도련님이 주공의 뒤를 잇는다면 반발이 클 텐데요. 그러니 공께 부탁하는 거 아니겠소.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주공께서 아끼시던 원상 도련님에게 대를 잇게 하심이 어떨런지요. 알아서들 해라. 조조와 더불어 천하를 다투던 당대의 영웅 원소는 한 마리 넘는 피를 토하고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네가 하복의 주인이다.
원담은 맞이인 자신을 제치고 계모의 자식인 원상이 뒤를 이은 것에 분노해 군사를 일으켰다. 첩의 자식인 주제에 감히 내 자를 도적질하느냐. 흥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게 했단 말이냐. 닥쳐라. 넌 아버님을 독살하고 그 자리를 도적질한 놈이다. 오죽 못났으면 아버님께서 내게 자리를 물려주셨겠냐. 형제분들끼리 다툴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주공의 뜻에 따르십시오. 네 놈도 한통 숙이렸다. 이 기회에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오냐 맞받아주마. 원상 이놈 아버님을 죽이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방비를 철저히 했구나. 전투에 있어 원상은 원담보다 한 수위였다. 끝까지 쫓아가 후환을 없애라. 원담은 폐잔병을 이끌고 병원성으로 들어갔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원상군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붙자.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버님을 죽게 한 원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요. 지금으로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항복해 위기를 모면하십시오. 알겠소. 승상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원생에게 위협받고 있는 저를 구해주십시오. 원소의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 서로 불어뜯고 있습니다. 원담이 승상께 도움을 청한 것은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원담을 죽이고 원상을 칼날 위에 올려놓는다면 천하의 일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은 계책이요. 조조는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 기주의 원상을 들이쳤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쓸어버려라. 치사하게 아버님의 원수를 끌어들이다니 나쁜 놈. 승상 도와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 이런 법이 네 아비를 닮아 너도 생각이 짧았던 게야. 장하의 물을 끌어들여 성을 잠기게 하면 기주는 결단이 난 것이네. 그거 참 좋은 계책이군. 어리석구나. 장하의 물을 끌어들여 수공을 하려는 수작이랬다. 이 성을 물에 잠기게 하려면 저렇게 약해 파서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다. 그날 밤 수량이 넘쳐야 한다. 깊고 넓게 팔아. 물벼락이다. 사람 살려 망심했다가 결국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이놈 신배야. 네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이 허유님이 네놈들 발바닥까지 깨고 있었던 덕분이란다. 신배 그대는 원가에 충성을 다했으나 결과는 처참하게 됐다. 살려줄 테니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 내가 똥과 된장도 구별 못할 줄 아느냐. 나는 죽어서도 원가의 귀신이 될 것이다. 아깝구나. 죽여라. 이놈 내 주인 지난날 승상을 꾸짖는 글을 지어 원수에게 바쳤던 진림이란 자입니다. 오 진림, 내 놈은 어찌하여 나 하나로 부족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욕하였느냐. 제 글은 원소의 활시에 얹혀진 화살과 같습니다. 원소가 승상을 향해 쏘면 날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너의 글이 내 활시에 얹혀져도 된다는 뜻이렸다. 원소를 위해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주게. 승상께서 받아주신다면 미천한 제주를 다해 받들겠습니다. 기주가 대강 안정되자 조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북 백성들에게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령을 선포했다. 와, 승상께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신다네. 그래, 원소든 조조든 백성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장띵이야. 조조는 원소의 무덤을 찾았다. 원소, 자네와 나는 일찍이 꿈을 품고 함께 어울리던 벗이었네. 역적 동탁을 보다 못해 함께 일어설 때만 해도 우린 한 배를 타지 않았던가. 그런 우리가 숙적이 되어 다투었으니 하늘이 내린 숙명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대를 볼 수 없으니 명복을 비는 것으로 옛적을 대신하겠네. 생사를 다투던 적의 죽음을 슬퍼하시다니. 어이 허저야. 이 성문을 맘 편하게 드나드는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느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 얻었는데 무슨 소리냐? 쯧쯧 손에 쥐어진 칼이 스스로 적을 베더냐? 머리가 없다면 칼은 한낱 쇳덩이야. 무엇이? 머리는 없고 주먹만 믿는 것들이 뭘 알겠어. 내 이놈 기주를 온통 제 힘만으로 얻은 것처럼 헛소리를 하기에 죽여버렸습니다. 어허, 내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가볍게 혀끝을 놀려대더니 잘 죽었다. 원가의 사람이었던 허유를 이용만 하고 죽인 꼴이 되어버렸구나. 장사나 후하게 치러 죽어라. 승상께서도 잘 죽인 것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우도.
승상께 패해 도망간 원상이 작은 형 원희와 함께 오한 땅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답니다. 후한을 없애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군사를 내신다면 유포와 유비가 허도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마시고 군사를 허도로 돌리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유포는 말만 늘어놓기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에겐 유비를 다스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비를 쓸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알았소. 막 가까이 말대로 내 친히 우한으로 가 원과 형제를 없애버리겠다. 모래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는구나. 한도 끝도 없는 사막이다. 오, 북쪽 땅을 얻으려는 내 욕심이 그대의 병을 도지게 했구려. 차라리 군사를 돌리는 게 어떤가? 승상 아니되옵니다.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은밀하고도 빠름이 중요합니다. 병사들의 군정을 가볍게 하고 지름길로 신속히 들이쳐야 합니다. 저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지 말고 어서 나아가십시오. 곽가, 내 기필코 원가의 남은 무리를 없애고 돌아올 테니 그대는 이곳 역주에 남아있게. 조조군이다. 원가 놈들이 여기서 군사를 기르고 있었구나. 도망가자. 장료, 서황, 허저, 우금 네 장수가 덮치니 원상과 원희는 요동으로 달아나 버렸다. 형편없는 오합지졸들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성을 빼앗았구나. 승상 놈들을 쫓아가 끝장을 내버릴까요? 아니다. 곽가의 병이 깊으니 우선 역주로 돌아가야겠다. 무슨 일이냐? 승상 곽공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곽가, 그대가 죽다니 하늘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구나. 그대들 모두 나와 나이가 비슷하지만 오직 곽가만이 나보다 어렸다. 내가 죽은 뒤에 곽가에게 뒤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곽공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아, 실로 곽가는 하늘이 낸 사람이었구나. 요동의 군사는 수만이니 조조와 겨뤄볼 만합니다. 잠시 요동 태수 공손강에게 항복하는 척합시다. 그게 좋겠군. 틈을 타 공손강을 죽이고 땅과 군사를 빼앗아 조조를 치면 하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원상, 원희. 원소의 두 아들이 주공께 항복하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원가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앙숙이었습니다. 받아들이면 뒷날 반드시 큰 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는 대로 둘의 목을 베십시오. 조조에게 둘의 목을 보내 환심을 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알겠소. 주공, 한가로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유비와 유포가 딴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니 어서 허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원상과 원희의 목이 도착하는 대로 군사를 돌릴 테니 잠시만 더 기다리게. 누가 두 놈의 목을 베러 갔습니까? 요동태수 공손강이 원상과 원희의 목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각가의 헤아림이 옳았구나. 각가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네. 원희와 원상이 요동으로 투항하러 갔다고 합니다. 승상께서는 절대 그들을 뒤쫓지 마십시오. 승상께서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치신다면 공손강은 그들과 힘을 합쳐 대항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공상께서 천천히 때를 기다리신다면 머지않아 바라시는 바를 절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앞날을 잘 내다보는 사람이 겨우 38의 생을 마감하다니 애석하다. 원상과 원희의 죽음을 확인한 조조는 군사를 기주로 돌렸다. 저 빛이 뻗쳐나오는 곳에 반드시 보배로운 물건이 묻혀 있을 것이다. 이건 참새가 아니냐. 구리로 만든 참새이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옛날 순임금의 어머니는 옥으로 된 참새가 품 안으로 날아드는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좋은 징조일 것입니다. 조조는 구리 참새를 얻은 일을 경축하기 위해 동작대를 쌓았다. 동작대는 북방 평정을 기념하는 개선문이었다.